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12월 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한 주 정도 아직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 혼란의 한 주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 외국계 은행 취재원을 좀 만나서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정치적 성향이 없죠.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정치적 성향이 외국인들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돌아서면서 외국인들도 좀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성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거냐 말 거냐가 판단 기준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외국인은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또 역의 환율에서 뛰어오른 걸 보면 그런 외국인들의 반응을 좀 함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전국 상황은 여러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짜의 어떤 판단들을 쭉 하실 텐데 일단 현재 보면 지금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내란 및 내란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직권 남용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피해자 입건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럼 하여튼 우리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치 상황들에 대해서 모른 척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냥 모르는 것으로 두지 않고 가능한 저희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다면 더 전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뉴스와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덱스 시간에도 좀 더 깊이 있는 뉴스를 좀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뉴스 3 우리 류종훈 기자가 전해주시는 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다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뉴스거리가 좀 있어서 일단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부터 한번 보실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6일 마감을 할 때 이제 0.28% 빠졌지만 나스닥은 0.81% 상승한 이제 19,859.8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0.25%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나란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0.36% 오르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했던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이제 전월보다 22만 7천 명이 늘었는데 시장 예상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많은 지금 고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제 11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2%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에 이제 4.1%보다 상회했지만 그래도 예상치에는 부합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 결과를 두고도 지금 이제 골디락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디락스 경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어제 이제 지금 S&P와 나스닥이 지금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종목별로도 조금 보여주시면은 띄워주십시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애플과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지만 이제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행정부에서 큰 수혜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5.34% 올랐습니다. 또 브로드컴도 5% 이상 올랐고 어도비가 2%, ARM이 이제 2% 등 오르면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지금 수혜를 계속 입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애플에서 아마존 인공지능 칩 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좀 특이한 모습이 나오긴 했네요. 엔비디아는 하락하고 브로드컴은 오르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랬고요. 네, 뉴스 네, 하나씩 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퀄컴 모뎀도 이제 안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애플 내부에서 약간 좀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아마존과의 협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AI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같이 쓰면서 조금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약간 변동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국내 뉴스 말씀드리면은 뭐 아까 정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말 내내 다들 뭐 정치 뉴스에 많이들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실 그럴 수밖에 것 같고요. 없죠. 네. 네. 그리고 정치 뉴스가 이제 국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지금 엄청나게 지대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는 계엄 사태가 조금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주말 상간에는 이제 탄핵 여부가 조금 많이 집중을 받았었는데 네네. 결국에는 이제 탄핵이 무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말 상간에 있었던 이제 외신들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조금 살펴보면은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과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BOA의 아시아 금리의 외환 전략 공동 책임자인 아다루시 시나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네.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도 원화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원달러 환율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1,400원대가 굉장히 좀 무뎌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뒤부터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 계엄 사태 있고 나서 갑자기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는 1,400원대가 당연하다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1,450원까지도 지금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00원대 환율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갔던 거는 1997년도 외환 위기,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 위기, 이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때 레고 사태, 요때 3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높은 환율인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고착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지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많이 좀 수혜를 보는 거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수출 기업 이제 일부 기업들의 뭐 매출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 그만큼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원자재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굉장히 수입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 영향을 받게 되면은 바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 경제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우려를 하게 되고요. 물가가 오르게 돼서 사람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지면은 결국에는 이건 투자를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네.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불안감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이제 국내 투자 자체를 많이 이제 좀 줄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본사의 명령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뭐 국내 행사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투자 집행 자체를 많이 좀 걷어들여라. 한동안 홀딩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 합니다. 상황에서 뭐 투자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한 일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아마 투자자들도 환율이 차라리 지금 이 정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어쩌면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환율이 어떻게 될지 뭐 전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투자를 서로 지금 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외환,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지표를 지금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든지 자기 자본 비율 역량을 지금 조직 내에서 공유를 하면서 외국 내에서 이제 국내 상황에 맞게 투자라든지 네. 내년에 예산안 그리고 이제 내년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이 완전히 홀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훅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히 뭐 국내 우리 흔히들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 혹은 이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 성향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국내 투자까지도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네. 환이 정말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은 우리가 지금 S&P라든지 여러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국내 그 신용 등급이 국가 신용 등급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말이 많이 나왔었지만 네. 무디스가 그때 한마디를 했었잖아요.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도 뭐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탄핵 정국이 조금 길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거는 결국에는 국가 신용 등급 하락도 어쩌면은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투자자들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게 되면은 위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실제로 투자 약화로 지금 이어졌는데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매일경제신문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조금 분석해서 오늘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증권사들의 집계를 종합을 해보니까 비상기업 선포와 해제가 번복된 시기에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매 금액이 10% 이상 쪼그라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5일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금액이 전 거래일보다 6.4%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6일에는 14% 감소했습니다. 또 5일과 6일의 매도 금액은 각각 전날 대비 10%,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3일과 4일에 있었던 한국 투자자들의 거래 동향을 보여주는 수치인데 보시면은 이 정치적 영향이잖아요. 계엄을 네. 선포했다가 해제했다가 이런 게 번복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투자를 계속 해도 될까 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는 환의 지금 불안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투자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럴수록 원화 가치 하락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당장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원화 하락에 대해서 부담감이 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지금 많은 환에 대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그러면 환을 조금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되겠냐.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F4라고 하는 지금 이제 네. 저희가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네. 지금 한국은행, 금융위원장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 뭐 10조 원 이상의 돈을 이미 쏟아 부었다라고 하지만 네. 효과가 크게 없는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주 보시면은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계속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이 국내 시장 경쟁력이 해외 시장 대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우리나라 시장과 대만 시장을 비교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네. 잠깐만 읽어드리면은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1조 달러 가까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대만의 증시 시총이 한국보다 지금 1,352조 원 많다라는 게 지금 블룸버그의 설명인데요. 보시면 이제 대만의 주요 주가 지수 이제 자취한 지수가 올 들어서 3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2009년 이후 최고의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말에 2,655.28에서 지난 6일입니다. 2,428.16으로 1년 동안에 8.5%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국 지수 가운데서는 지금 가장 저조한 성적이라고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계엄 혼란 여파가 시장에 반영됐던 이제 4일부터 6일까지의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은 2.8% 하락한 반면에 이 기간에 대만 지수는 0.7% 오르면서 그 격차가 조금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지금 종목들의 지금 변화가 굉장히 컸는데 대만 지수 시총의 이제 37%를 차지하는 게 당연히 TSMC입니다.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주가가 지금 79.6%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만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한국 시총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31% 하락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만전자라는 이야기도 결국에는 언젠가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점점 더 우리나라의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불안 요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투자 시계도 제로 어떻게 될지 도저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들 혹은 네. 뭐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고 그 상황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아주 경제가 좋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래도 좀 회복을 빨리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안 그래도 계속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올해 안에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일까지 터지게 되니까 아마 많은 경제 주체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것도 혹은 뭐 소비를 하는 것 모든 것에 다 굉장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지금 예산안이 또 하나의 좀 문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제 바로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산안 정부가 정한 예산안에 좀 조속한 통과를 좀 촉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 경제 불안을 지금 막기 위해서는 예산안 통과가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줄여놓은 예산을 더 줄이면서 7천억 원 가량 더 삭감을 했거든요. 네. 추가 삭감을 하면서 지금 정부안 대비해서 4조 8천억 원 가량 지금 예산안을 삭감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지금 이제 탄핵 그 무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내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비판 혹은 또 뭐 처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다가 오늘 주요 일간지들의 일면을 좀 제가 한번 모아와봤습니다. 네. 이제 진보 보수 뭐 할 것 없이 다 가져와봤는데 경향신문부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내란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이라고 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다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이게 일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겨레 일면도 보시면은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그날 본회의장 떠난 105인 이렇게 해서 지금 얼굴과 지금 이름들을 다 네. 이렇게 지금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사실 한겨레와 경향 같은 경우는 진보 신문이니까 이럴 수 있겠다라고 많이들 보실 수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면 톱 기사로 검찰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중톱 기사를 보시더라도 한한 이제 총리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고 이재명이 2차 내란 획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보수 신문들도 지금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안 통하는 한동훈 해법,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해자, 제왕적 대통령제 이제 뜯어고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네. 있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무산시켜놓고 한한 공동국정 그리고 이제 2차 내란이라고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한 자격 없는 대통령권 현사 이제 2차 내란 또 여기 비슷한 지금 이야기들을 비슷하네요.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진보 매체, 중도 매체, 뭐 보수 매체 할 거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지금 결국엔 정치 불안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산입니다. 네. 내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를 사실 기본이 되는 돈이 예산이잖아요. 원래 이제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7조 4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4조 8천억 원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서 더 추가적으로 삭감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호실 예산이 필요가 없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들의 지금 그 경호 의무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7천억 원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예산을 추가로 깎을 부분을 발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정부 안에서 4조 8천억 원을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호 관련 예산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 등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일단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 두고요. 내년에 이제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을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추경에 아마 포함시킬 예산안으로 본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각종 지역 민원성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예산 자체를 줄여서 일단은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이제 못할 수 있도록 일단은 뭐 방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야당 쪽의 지금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박 장관이랑 이제 조 청장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12일이 지금 추가적인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기점이 될 걸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굉장히 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것으로 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예산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 반도체 기업에 한해서 지금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로 허용을 하고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부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 많이 내년에는 드라이브를 걸자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될 경우에는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기업의 이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이 현액보다 5% 높이고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도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지원책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을 삭감하게 되면은 이거 역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여당 쪽의 의견입니다. 일단은 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네. 결국에 이제 뭐 국정에 이양을 받았잖아요. 이양을 받아서 가는 곳으로 지금 모양새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모두 다 져야 되는데 예산안이 잘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국정 운영이 안 될 때의 책임을 다 통감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워딩이 되게 그랬던 게 예산안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이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 또 이제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 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힘듭니다. 참 저도 이제 뉴스를 전하면서 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네네. 어제 주말 내내 그랬었는데 이게 무거운 건 무거운 건데 사실 네.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내년 경제 상황이잖아요. 네. 내년에 이제 우리가 변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적으로 변하는 거는 지금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변하는 건데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올 그렇죠. 때 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 더 나온 게 어제 제가 지금 보면서 찾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당시에 집권할 때 네. 박근혜 정부가 그때 이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나는 죽은 권력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자기 입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권을 다 이양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여당과 지금 이제 총리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탄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양받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지금 모호해진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조금 있으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출범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출범한 이후에 그러면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좀 헤드라인 지금 헤드라인부터 바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과 이제 한국 이제 외교 관계자들을 지금 만나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이게 관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말 상간에 좀 이제
그 기업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관 쪽에서 굉장히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관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물론 미국에 있는 그 관과도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힘을 한 번 더 실어줄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외교 당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외교 당국에서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바이든 정부는 지금 끝나가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 지금 컨택 포인트가 마땅치 않고 잘 소통이 안 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미 시작을 거의 한 것처럼 행동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프랑스도 가서 마크롱 옆에 앉아 있고 네. 뭐 사실상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금 거의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대화 파트너로는 누가 돼야 될지 그게 이제 굉장히 애매한 일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윤석열은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한동훈 여당 대표가 국정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하지만 네. 당에 모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어디에도 뭐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어떻게 뭐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 인사권은 누가 행사할 것이며 혹은 네. 뭐 군대에 대한 최종 책임 같은 것들을 누가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네.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총리가 그 책임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외교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네. 이제 완전 공백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혼란은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의 공백,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외국에서 볼 때도 굉장히 참 이 대한민국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쵸.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이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군 권력과 상대하지 않겠다. 다음 정부와 대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워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내 여론 자체가 현재 상황을 국내 상황을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오판이라고 하는 지금 그런 비판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트럼프 측이 현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되게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경제적인 부분 당연히 우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방위비 협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과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군 통수권자가 지금 불명확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탑만 많답니다.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네. 뭐 각 나라 대통령이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만 만나고요. 이런 것처럼 무조건 여기는 최고만 만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최고위라고 봐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지금 정권 자체를 이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면은 공식적인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권한 대행이 되느냐 이것도 지금 아닌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아니죠.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지금 아닌 네. 상황이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핵 문제가 만약에 불거진다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국내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제 중국, 일본과의 대화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여기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이제 뭐 이시베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지 또 일본과는 또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대화 창구가 하나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중국, 일본 여기뿐만이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EU 이야기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 지금 그러면 우리는 글로벌리 봤을 때 소통은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이제 경제, 무역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상외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 11월에 지금 경중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불투명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시바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는 이걸 취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중, 한일 관계도 지금은 굉장히 불투명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외교 관계가 흐트러질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정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얘기 있었잖아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그쵸, 그날 밤이었죠. 시점에, 그러니까 타국의 정상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점에 이제 계엄령이 발령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기사가 후속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K 헬기와 무기를 사려고 했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바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우리 K 방산에 네.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산업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던 게 내년에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 조금 불안정했던 외교 관계를 어떻게든지 조금은 많이 봉합을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 방안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당장 다음 달에 이시바 총리도 지금 방안을 취소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좀 상대하기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했던 이야기가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바뀌었을 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그 확답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국내와 지금 소통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뭐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 채널인데 왜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뭐 많이 보셨던 분들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경제 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특히나 더 조심해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극도로 저희는 뭐 이렇게 정치 쪽 이야기는 이제 가능한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뭐 해석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투자 시장이든 뭐 금융이든 어떤 그 경제 상황도 지금의 현 정치 상황과 분리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정치적 이벤트 혹은 뭐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뭐 파급 이런 것들을 가능한 좀 전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꼭 뭐 정치 뉴스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으나 그건 뭐 꼭 정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 전해주셨는데요. 네. 또 여러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또 뉴스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 또 이번 주 계속해서 아마 실시간 뉴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네, 류정훈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류정훈 기자 포함한 우리 기자분들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